여성가족부 폐지에 이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주 4일제 시대를 열겠다고. 연금 개혁을 주장하면서 탈모 치료해준다는 건 체육 관련 시설에서 소득 공제를 해준다. 군장병들 뭐 월급 200만 원 일하라 했는데 사실 기억에 남는 건 없어요. 너무 좀 터무니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채점단은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네, 국민 채점단. 오늘은 대선 후보의 10대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후보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약을 10가지씩 냈습니다. 온라인 패널 약 1,000명이 어제부터 조금 전까지 점수를 매겼습니다. 그 결과를 지금 공개합니다. 네, 이재명 61.6, 심상정 60.3, 안철수 59.8, 윤석열 59.7점이었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2점 정도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이 점수의 의미를 민심연구소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승훈 기자, 10대 공약이 그러니까 종합평가가 되는 셈인데 역시나 점수 차이가 크진 않았습니다. 네, 10대 공약은 후보들이 대표 상품처럼 내놓은 건데요. 채점단이 공약 사이에 큰 차이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돌봄과 복지를 늘리겠다는 공약엔 관심이 높은 편이었는데요. 먼저 이재명 후보는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르신과 환자, 아동 등을 위해 돌봄 서비스와 각종 수당, 연금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후보가 낸 10대 공약 가운데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출산 준비부터 산후조리, 양육까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고요. 심상정, 안철수 후보도 요람에서 무덤까지 돌봄이나 복지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이번 대선이 2030 세대가 열세를 쥐고 있다 이런 분석을 우리도 많이 했는데 청년 세대는 어떤 공약에 관심을 나타냈을까요? 네, 2030 세대는 공정과 정의를 이루겠다는 공약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특권과 부패가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약속했고요. 10대 공약 가운데 선호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한 사회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는데요. 이 또한 선호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강성 귀족 노조를 혁파하고 공정시장경제를 확립하겠다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를 차별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 모두에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국민 채점단 오늘이 최종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매주 공약의 점수를 매겨왔는데 종합해보면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12가지 주제로 공약을 평가했습니다. 평균을 내봤더니요.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58.7점으로 조금 앞섰고요.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10대 공약 평가와 마찬가지로 점수 차이는 2점 정도밖에 나지 않았는데요. 국민채점단은 후보들의 공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자 기획한 코너였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채점단의 평가는 냉정했습니다. 평균 점수가 60점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순위를 매기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점수 차이도 크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공약을 쏟아내긴 했지만 어느 후보도 확실히 차별화된 공약을 선보이진 못했다고 채점단은 평가한 겁니다. 네, 제대로 된 공약 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봐야겠는데 이제 대선이 19일 남았습니다. 투표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채점단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봤는데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66.6%로 되도록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또 21.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 8명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겠다고 답한 겁니다. 지난 2017년 대선 투표율 77.2%를 넘어서는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네, 공약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지만 최승훈 기자는 지난 11월 달부터 석 달간 공약 평가를 이어왔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민심연구소였습니다.